지금 이만큼 뽑았는데도 아이고야 엔진 차량에서 뽑아낼 수 없는 이 런칭 펀치감, 이거는 뭐 아우 너무 좋은데요 저는. 안녕하십니까, NJ 스튜디오 차일평TV의 제이입니다. 고급 퍼포먼스 SUV 갖고 싶지 않으신가요? 부자들만 고급 브랜드 퍼포먼스 차량을 탈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자동차 마니아들과 얘기를 해보면 의외로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곳에 들어가는 돈을 아껴가지고 자동차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아요.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그런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의외로 자동차 가격이 아닙니다. 실제로 걱정하는 건 UGB Q5의 퍼포먼스 SUV인 SQ5를 능가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시내 주행에 특화된 연비를 또 보여주는 Q5의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가 됐습니다. 사실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의 끝물의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가 됐지만 오늘은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의 하이브리드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우디의 감성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얼마나 연비 효율을 또 뽑아낼지 같이 보도록 하죠. 빠른 리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차일평TV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최초의 고급 한국어 리뷰를 접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리뷰는 UGB 한번 해볼 만한 감성 퍼포먼스 SUV 페이스리프트 된 Q5의 리뷰는 이미 드린 바가 있으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퍼포먼스 시승기 위주로 리뷰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페이스리프트 된 Q5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뒀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5 하이브리드는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니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그래서 PHEV라고 해가지고 자체로 배터리를 외부에서 충전을 시켜줘야지만 될 정도로 큰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모터도 상당히 큰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1세대 Q5에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소개가 된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 차량하고 지금 보시는 2세대 하이브리드 차량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원래 아우디에서 폭스바겐 그룹에서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을 없애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에 개선이 많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작은 차량에서 더 많은 퍼포먼스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Q5는 SQ5 이외에는 전부 다 7단 자동 S트로닉, 그러니까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소개됐었던 Q5 하이브리드는 8단 자동 토크 컨버터 트랜스미션이 들어갔었어요. 하지만 ZF4의 8단 자동 트랜스미션에 토크 컨버터 자체를 뽑아버리고 거기에 디스크형 모터를 집어넣어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만들었었습니다. ZF4의 8HP 트랜스미션이 들어가긴 했었지만 아우디에서 엄청난 헤비한 개조를 거쳤었던 트랜스미션이 들어갔었죠. 하지만 이번 세대에는 7단 자동 트랜스미션,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들어갑니다. 거기 안쪽에 디스크형 모터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기도 하고요. 이 차량의 배지는 55 TFSI-E 모델입니다. 2.0 터보 엔진이 들어간 차량들은 40 TFSI나 45 TFSI 모델이 되긴 하지만 이 차량은 2.0 터보 엔진, 직렬 4기통 엔진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55 배지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터하고 같이 조합이 된 시스템 출력이 360마력이 넘기 때문에 55TFSI-E 배지를 달고 나온 차량입니다. 45TFSI에 들어가는 EA888 엔진을 약간 디튠을 시켜가지고 2.0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141마력을 낼 수 있는 모터를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시스템 출력이 362마력이고요 토크는 51토크가 나와줍니다. 그래서 상당한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V6 3.0 터보 엔진 파나마라 엔진이 들어간 SQ5보다 오히려 좀 더 높은 출력을 보여주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104셀에 14.1kWc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만으로 30.6km를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비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퍼포먼스 SUV를 타고 있지만 저도 절대 부자여서 돈이 있어서 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값 같은 경우는 억지로 해서 살 수는 있지만 유지비에 정말 겁이 많이 났었거든요. 저같이 좀 서민들이 고급차를 몰고 싶을 때는 오히려 이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연비는 11.5km가 나옵니다. 통합 연비죠. 하지만 모터하고 종합해서 전체 연비를 보면 21.3km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한 연비를 보여줘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운전하면은 보통 외국차의 시내 주행 8km가 나오는 차량들을 한국에서 몰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만큼 시내 주행이 좀 팍팍하고 특히 서울에선 더 낮게 나오잖아요. 이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몰았을 때 시내 주행에서 엄청난 메리트를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퍼포먼스를 가진 고급 브랜드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SQ5보다 조금 더 높은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차량이 무겁습니다. 배터리도 탑재가 되고 모터도 추가가 됐기 때문에 차량이 무거워서 제로백은 5초가 나옵니다. SQ5는 4.6초가 나오기 때문에 살짝 차이가 있긴 해요. 디자인은 제가 페이스리프트된 Q5를 설명하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살짝만 설명을 드리겠어요. 부분 변경 전보다는 강렬함이 조금 떨어지긴 했었지만 좀 모던한 이미지를 한껏 보여주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SQ5하고 마찬가지로 좀 퍼포먼스 차량임을 보여주는 디자인 인재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창살형으로 돼 있었던 그릴 모양은 SQ5하고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이렇게 허니콤 벌집 모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벌집 모양 상당히 예쁜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좀 우락부락한 모습은 창살 모양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뒷범퍼 아래쪽에 배기구인데요. 가짜 배기구이긴 하지만 쿼드 배기구인 것처럼 나와 있고 좀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SQ5의 정말 강렬한 동그란 배기구 팁이 스포티함을 보여주긴 하지만 하이브리드는 또 하이브리드 나름대로 스포티한 모습을 또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WC1 서스펜션이 앞에 들어가 있고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뒷바퀴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고급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작은 세그먼트임에도 불구하고 에어 서스펜션이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이 차량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브레이크가 6피스톤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무거운 점도 감안을 했을 뿐더러 퍼포먼스 차량임을 정말 보여주는, 그렇게 캘리퍼가 크진 않거든요. 작은 캘리퍼이긴 하지만 6피스톤 캘리퍼가 또 들어가 있다는 점 정말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량 안에 들어가서 시승을 나가보도록 합시다. 렛츠고! 자, 시승을 나가볼 텐데요. 그 전에 인테리어에 대해서 살짝만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은 제가 Q5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리뷰하면서 댓글에 인테리어 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욕 먹을 만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세대에서 변화가 없어요. 좀 올드합니다. 지난 세대에서도 독삼사 중에서 각광받았던 인테리어도 아니고요. 이번 세대에 넘어오면서 아우디 자체들이 인테리어가 워낙 향상이 많이 됐기 때문에 좀 기대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지금 우드 트림이 들어가 있는데 이 우드 트림이랑 잘 맞물려 가지고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12인치가 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스크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도 되고 햅틱 반응도 A6나 A7처럼 잘 되진 않지만 소리로도 충분히 햅틱 반응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세팅이 돼 있어요. 하지만 이번 세대 MI로 넘어오면서 컨트롤은 전부 다 터치로 다 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상위급 차량들 A7, A6 같은 경우에는 동적 컨트롤 부분도 전부 다 터치 스크린으로 돼 있어서 터치로 다 할 수 있게 돼 있긴 하지만 A4라든지 아니면 지금 보시는 Q5 같은 경우는 공적 컨트롤은 아직도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자체가 터치로만 하게 되어 있고 페이스리프트 전에는 조그 다이얼 플러스 트랙패드까지 들어가 있어 가지고 굳이 화면을 쓰지 않아도 뭔가 시스템 컨트롤이 가능했었는데 이번 세대에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컨트롤러들을 싹 다 제거해 버리고 거기 안에 작은 수납 공간만 넣어 놓게 돼 있어요. 컨트롤은 좀 불편하다. 팔을 무조건 뻗어야지 가능하다. 무선 충전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컵홀더 위쪽에 무선 충전대를 두고요. 무선 충전을 하기 싫고 컵홀더를 쓸 때는 무선 충전대를 뒤로 밀어 가지고 슬라이드식으로 기믹형 확장이 되도록 돼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또 웃긴 게 음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무선 충전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무선 충전을 하려면은 콘솔 박스 암레스트 아래쪽에다가 충전을 하고 컵홀더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콘솔 박스 아래쪽에 수납 공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컵홀더에 가장 수납을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무선 충전을 할 때는 그런 상황을 상정을 해보면은 이 암레스트 아래쪽 수납 공간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좀 안타까운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승을 나가보도록 하죠. Let's go! 제가 좀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배터리가 이렇게 방전이 돼 있는 부분을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자동차를 가지고 나왔어요. 배터리가 너무 적게 있습니다. 그래서 EV 모드로는 운행이 안 됩니다. 지금 다이나믹 모드 그리고 스포트 트랜스미션 세팅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Q5 페이스리프트 리뷰를 하면서 듀얼 클러치가 충격감도 없이 아주 빠른 변속을 보여줬었고요. 나름 아우디 차량 중에서는 좀 거칠기도 했었지만 엄청난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줬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원래는 토크 컨버터가 들어가야 되는 차량이지만 듀얼 클러치가 들어갔으니까 또 좀 스포티한 면모를 같이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EV 모드로는 달릴 수는 없지만 이 모터가 돌아가는 느낌이 사라락 사라락 하면서 들어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처음에 RPM이 싹 올라가는 동안에 정말 부족한 토크를 받쳐주는 게 느껴져요. 특히 엔진이 꺼졌다가 켜졌다가 이렇게 주행을 하지 않습니까? 엔진이 먼저 켜지지가 않습니다. 먼저 모터로 구동을 해가지고 차를 밀어주면서 차 엔진을 돌려줘요. 그래가지고 보통 요즘에 뭐 엄청 고급 신형차들 같은 경우는 신호 대기 시에 엔진 꺼지고 난 다음에 엔진이 키면서 구동이 바로 되면은 충격감을 약간 못 느끼긴 하죠. 예전 차들보다는 그래도 충격감이 좀 있는데 그런 충격감이 없다. 그리고 클러치가 체결이 빡 되면서 주는 런칭 충격감을 완전히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차가 부드럽습니다. 잘 나갑니다. 지금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얼만큼 트랙션을 보조해 주는지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배터리가 어느 정도 밀어주니까 Q5의 퍼포먼스는 아니에요. V6 핫V 컨피규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SQ5 3리터 터보죠. 차가 그렇게 빠르진 않았지만 엔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좀 거친, 좀 강한 느낌이 전달이 됐었는데 이 차량은 역시 그런 게 느껴지진 않아요. 지금도 보면은 엔진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꺼지네요. 엔진이 아예 꺼져 버립니다. 차가 정지를 하지 않아도 트랙션을 요청을 안 할 때는 엔진을 꺼버리고요.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터가 돌면서 엔진을 다시 잡아줍니다. 그래서 엔진이 껐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반복을 하는 거를 거의 느낄 수가 없어요. 너무 부드럽습니다. 모터가 이 파워트레인이 도는 거를 계속 유지시켜 주면서 지금도 딱 보면 감속을 할 때 엔진을 지금 꺼버립니다. 모터하고 같이 병행주행을 해도 한국에서는 이 연비 효과를 엄청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이거? 이게 그래도 2.0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너무 정숙하네요 차가. 고속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어링을 한번 해볼게요. 와 뭐야 이거. 와 잘 나간다. 이 고속 퍼포먼스가 너무 좋은데요 이게? 지금 모터가 밀어주는 게 이게 지금 순간 출력을 엄청 많이 잡아줍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좀 힘이 부족한 차량들은 이렇게 RPM 가속이 좀 먹여주지 않고 플로어링을 하면은 막 미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재미가 뿡뿡뿡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차량도 그렇게 힘이 좋은 차량은 아니란 말이에요. 엔진 자체가 한 240마력밖에 안 되는 차량을 넣어놨는데 엔진을 넣어놨는데 지금 보면은 RPM이 좀 떨어져 있어 가지고 엔진이 힘을 좀 못 낼 그 순간에 딱 받아주면은 우와 이게 부스트가 두 번이 걸려요. 부스트가 두 번이 걸리는 느낌입니다. 다운시프트가 한 번 딱 떼고요, 부스트가 꽝 박히고 그리고 모터가 꽉 100% 치고 들어와 주거든요. 그래서 전기차처럼 딱 치고 들어가는 느낌까지 받아줍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데요 이거? 이건 그냥 일반 퍼포먼스 차량들하고 좀 다르네요. SQ5 같은 경우는 차가 빠르진 않지만 좀 감성 세팅이 너무 잘 돼 있어갖고 재미있다 이런 느낌이 줬었는데 이 차량은 의외로 컨트롤하는 재미가 조금 더 있어요. 그러니까 엔진 파워트레인 전체가 내 속마음을 좀 더 잘 읽어준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RPM은 좀 낮아갖고 엔진에 좀 가속이 붙어야 되지만 조금만 밀어주지 않으련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모터가 뒤로 와가지고 깡 이렇게 펀치를 날려주니까 이게 EV에서 느낄 수 없는 그 다운시프트의 거친 감 있잖아요. 모터의 즉각적인 토크 서포트가 합쳐지면서 더 완벽한 파워트레인을 만들어내지 않느냐. 왜냐면 전기차 자체는 정말 범퍼카처럼 약간 좀 개구쟁이 같은 그런 느낌, 이렇게 탁탁탁 때리는 느낌이 들면서 좀 파워를 뿡뿡 뿜어내잖아요. 하지만 좀 그 엔진 그 다운시프트의 그런 감성 자체를 뽑아내기는 어려운데 상당히 좋은데요. SQ5랑 저는 이 차랑 비교를 하면 저는 이 차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좀 너무 전 영역에서 지금도 보면은 원래 아우디가 이렇게 감속하는 타이밍, RPM, 엔진 RPM이 마음껏 떨어졌을 때의 푸시를 못 보여줘서 정말 재미가 없거든요. 엔진이 후달림을 딱 느꼈을 때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이 배터리 감이, 이게 꼭 연비만을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이 차가 정말 연비 생각하고 싶을 때는 EV 모드 키우고 그냥 달려버리면 되니까 연비는 엄청나게 세이빙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번씩 난 좀 퍼포먼스 드라이빙을 하고 싶어, 이럴 때 그 모두를 충족시켜 줄 것 같아서 정말 마음에 듭니다. 사실 장거리 뛸 때도 고속으로 가면 EV 모드로는 뛸 수는 없지만 사실 고속도 한 125km까지 모터로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141마력 모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고속에서 영 힘들긴 하겠지만 좀 고속 주행을 할 때도 연비의 혜택을 많이 받고, 바디 컨트롤 자체도 Q5 영상을 참조하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거는 벤츠랑도 비교를 못할 정도로 단단하고 무게중심이 낮다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단단함과 부드러움 그 자체를 전부 다 잃지를 않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문제가 있죠. 제가 전기차를 얘기하면서 가장 큰 메리트는 즉각적인 토크감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즉각적인 토크감에 집중을 많이 해요, 리뷰를 할 때. 그런데 저는 모멘텀을 얘기를 많이 드려요. 모터도 전부 다 바퀴 축에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무게들이 집중이 다 돼 있어서 차량이 가지고 있는 무게 모멘텀이 중간에 다 집결돼 있어 가지고 차가 가지고 있는 롤 피치 컨트롤이 훨씬 더 쉽게 돼 있고요. 날렵함, 조향감도 말씀을 드리는데 조향도 의외로 더 날카로워집니다. 하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내연기관 플랫폼을 MLB EVO 플랫폼이 들어가 있잖아요. 을 쓰면서 플로어 아래쪽에 배터리를 배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차량은 특히나 세로 엔진 전륜구동이라 가지고 엔진이 이 대시보드 벽 쪽에서도 많이 밀려서 앞쪽으로 나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코끝이 무거운 차량인데, 그리고 뒤쪽에 배터리를 넣어 놔 가지고 무게비는 오히려 더 잘 맞을 수가 있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하지만 모멘텀은 더더욱 커집니다. G포스 가속을 컨트롤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차량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SQ5보다도 날렵한 퍼포먼스는 또 보기 어렵다. 그래도 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갖고 싶습니다. 이게 너무 재밌네요. 이게 고속도로 한 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오늘 제가 상당히 좀 많이 떠드는데, 많이 떠드는 만큼 재밌다. 지금 이만큼 뽑았는데도 아이고야 이만큼 이 속도를 많이 뽑아내고 플로어링을 했는데도 엔진 차량에서 뽑아낼 수 없는 이 런칭 펀치감, 이거는 뭐 너무 좋은데요. 저는 고속에서도 밀면은 미는 대로 나가주는, 속도를 많이 뽑아내면서 제가 플로어링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 받아주네. 이런 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게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한테 이런 것까지 물어봐도 될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이런 거는 무리한 부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얘기하니까 들어줘. 하고 바로 들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느낌이. 그래서 지금도 보면 대부분 아우디 차량이 한 지금 115km에서 이 펀치감을 못 주거든요. 뭐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펀치감 좋습니다. 벤츠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고속 가속감을 보여줍니다. 제가 요즘에 차량을 많이 못 찍었어요. 몸도 많이 안 좋았고, 그리고 차량 공수도 되게 어려워요. 지금 상황이 전 세계의 반도체가 부족을 해가지고 차량을 못 만드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공수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상을 많이 못 찍었는데 별일은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더욱 많은 차량을
촬영을 해가지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